여러분은 한쌤이 솔직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문나나, 나처럼 이렇게 투명한 사람이 어딨다고 그래요. 그럼 무례한 질문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하면 내 피부도 이렇게 투명할까. 그럼 문나나는 얼마나 솔직하시길래? 헐, 쌤. 제 앞에서 피부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왜 우리가 흔히 너무 솔직한 것도 문제라고 하잖아요. 어디까지 솔직해야 되는 건지 가끔 헷갈려요. 글쎄요. 인생을 솔직하게 살아온 저로서는 좋은 아이가 좀 어려운 문제긴 한데, 그럼 오늘 주제는 이건가? 다 같이 한번 고민해보죠, 뭐. 쌤, 그렇게 좀 얘기하듯이 하라고. 너무 대본 읽는 티를 내지 말라고. 어려워요. 쌤, 아무튼 오늘 또 우리 환자들한테 묻어가시려고요. 생일이라고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먼저 이렇게 밝혀주니 고맙군요. 오늘 바로 유일하게 나이트클럽이 쉬는 날, 우리 삐끼 오빠들이 MT 가는 날, 제 생일입니다. 생일 선물로 방송 시작을 했다가 욕만 먹었네요. 자, 오늘도 한쌤 문하나의 만병통치약. 여보, 국민TV 조합비 이제 낼 때가 됐다고 하는구만요. 오, 그래야. 그 국민TV도 개국하고, 그 뉴스K도 하던지. 달달이 11,000원 내는 거 맞죠? 11,000원만 내지 말고 좀 더 쉬어. 이 새싹이 돋아날 때는 물을 충분히 줘야 하는겨. 아이, 근데 인터넷으로 하려니까 보통 어려워서 뭔. 공정 언론을 꿈꾸는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해야 할 일. 조합비 납입입니다. 매달 고정 납입 어려우신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서울 전화 3144-0933 3144-7737로 전화하세요. 사무국 요원들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전화 3144-0933 또는 3144-7737. 여기는 진짜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한쌤, 생일 축하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한쌤을. 갑자기 슬 퍼지는데? 생일 축하합니다. 와! 한쌤, 태어나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영혼 없이 대답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그렇게 성의 없이 노래를 부르는데 맨 끝엔 왜 그랬어요? 억울해지던데. 참 그 노래 참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예. 네. 한샘 생일이라, 지금 난리 났네요. 예. 이런 성의 없는 거 들켰다 파뜨려주니 만병통치약 오축 한샘 오신 날. 예, 고맙습니다. 우리 머리 스페인에서 또 한샘을 위해서 떡 케이크와 샴페인. 또 예. 술을 안 빼놓으셨더라고요. 진짜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케이크 와 있어서. 네. 병아리 감별사님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집에서도 못 먹은 이 케이크를 타지에 계신 분이 보내주시다니. 가족들은 샘 생일인 건 아시나요? 완전 알죠. 알긴 하는구나. 근데 이렇게 조금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생일인데 아침 일찍 와서 미역국을 먹으래요. 네. 옆집도 아니고 용인까지. 정말 꼭 한마디 돼갑니다. 저 미역국 안 먹습니다, 부모님. 제일 싫어하는 국 중에 하나예요. 근데 네, 가셨잖아요. 아니요. 근처에서 저녁만 먹었어요. 정말 갈 수가 없어서. 네. 네. 그리고 일단 투표 날 집에 갔었기 때문에, 네. 일단 미리 축하를 받았고, 축하까지는 안 하고, 요즘은 그런 게 좋더라고요. 카톡으로 기프티콘? 네. 그런 걸로 아무렇게나 쏘더라고요. 아무렇게나 쏘. 예, 피자에 그런 걸 싸서 한 달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자, 제가 오늘 한샘 생일을 맞아서요. 또 우리 오늘
사실 쉬는 날인데 연휴 첫날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죠. 예, 빨간 날인데 또 기다렸다가 한샘 문화나의 만병통짝을 함께해 주신 많은 환자분들. 예. 얼마나 고마우신 분입니까? 아, 그러게요. 쉬는 날인데 솔직히 나 왜 맨날 이런 날에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1년 내내 안 걸리는 날이 명절과 공휴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상해요. 한샘이랑 저랑. 우리 크리스마스 때도 있었나? 우리 같이 있었어요. 네. 뭐 뻑하면 걸려. 그래서 생일 선물로 빼달라고 하려다가 아니 했잖아요. 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욕했잖아요. 한샘 혼자 행복하자고 다수를 불행하게 할 순 없다. 그럼 안 되냐고 했다가 또 혼나고. 나만 좀 행복하면 안 되나?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었는데. 짜잔! 우리 환자들을 위한 제 서비스 한샘 얼굴을 공개했습니다. 지금 게시판에 사진 올렸어요. 우리 병아리 간별사님이 보내주신 떡케이크와 샴페인을 들고 제가 머리에 꽃갈모자 곱게 씌워드렸습니다. 아니 예. 이 사진 말고 딴 거 올리랬더니 아니 이게 샘이 말한 그 사진이에요. 아 그래요? 진짜 떡 너무 이쁘죠? 예. 왜 저런 얼굴을 찍었는지 모르겠지만 원래 저 상태는 아닙니다. 저보다 조금 낫고요. 예, 지금 저 모자 때문에 일단 머리가 좀 많이 짜부러져서 선글라스를 끼울 걸 그랬나 얼굴에? 그렇죠. 선글 끼고 했어야 되는데. 예. 다음부터는 꼭 씌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샘이 왜 주구장창 얼굴에 정말 딱 붙어 있잖아요. 거의 선글라스가.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쓰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샘 선글라스를 왜 끼고 있어? 그러면 내가 선글라스 끼고 있었구나 라고 깨달으시잖아요. 이유를 알겠네요. 씌워야 되겠는데. 네, 씌워야 돼요. 예. 제가 낯설어요. 지금 다들 난리 났네요. 냅돈님 푸하하하는 무슨 의미일까요? 냅돈님 그렇게 웃으면 안 돼. 너무 솔직하시네요. 저는 제 눈이 참 싫었어요. 한샘 눈이 근데 되게 예쁘거든요. 하회탈 같아서 싫었어요. 어릴 때부터 이 하회탈 주름이 있어가지고. 근데 눈이 되게 크고 쌍꺼풀도 예쁘잖아요. 근데 이게 쌍꺼풀이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고 저는 수술했나 소리 너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예쁜 성형 수술이 아니고 뭐 안검하수나 아니면 뭐 찝었냐 소리를 하도 들어가요. 너무 이렇게 진하니까 싸구려 하는 것 같은. 근데 이제 이렇게 눈이 기니까 뒤까지 꼬리가 가니까 하회탈이 돼서 오빠가 그래서 항상 안경 쓰고 다니라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글라스를. 네, 저 딴에 눈에 장착하고. 컴플렉스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샘 눈이 되게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근데 전 일단 하회가 싫어요. 웃는 인상 좋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제 얼굴이 굳어요. 예, 여러분 진정하세요. 큰일 났네요. 지금 샘 사진 때문에 사람들 집중을 못하고 있네요, 방송에. 여러분! 예. 생각보다 너무 착하게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너무 솔직한 거 아니에요? 야.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네요. 네, 한샘이 좋아하는 음식. 고기다. 행복한 둥이맘님. 우리 행복한 둥이맘님, 오늘 저도 생일이에요. 축하해주세요. 애들 데리고 아웃백 스테이크에서 칼질했는데, 우리 큰아들 영화 안 보여주고 여기서 밥 먹는다고 궁시렁궁시렁. 분위기 좋은 곳에서 점심 먹으려다 기분만 망쳤어요. 역시 김치에 갈비가 뭔 소리일까요? 행복한 둥이맘도 6월 6일이시군요. 현충일. 네. 나이트를 못 갔겠네요. 뭔 소리야. 아무튼, 제 생일에는 나라에서 알려줘요. 사이렌도 울려주고. 여러분 제 생일 생각하며 조용히 침묵 기도를 좀 묵념을 해주시기 바라고. 나는 혹이다님이 생일 축하해요. 사진 보고 뭔가 닮았다 생각했더니 하회탈 맞네요. 남희석 씨와 같이 만나 상담해 보심이. 네, 생일 축하송 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네요.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내겐 정말 소중한 그대 제일 먼저 축하해 주고 싶어. 생일 축하합니다. 태어나줘서 고마워.
비수비가 내리는 오늘은 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죠. 우리 고민수집가 연희동 한 선생님의 생일입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행복한 둥이맘님의 생일입니다. 글쎄요, 생일을 맞은 두 분이 지금 이 순간 함께하고 있는 이 기분 어떨까요? 제가 이렇게까지 축하해주니까 당연히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두 분이겠죠? 오늘 아주 즐겁고 행복한 생일 보내시고요. 두 분 태어나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대 얘기 가는 길 너무 상쾌해 꿈속에는 잠이 한성이 착한 건가. 네. 이걸 제가 들으니까 진짜 뭔가 감동적인데요. 맨날 이제 청취자분들 틀어주시면서 생일 축하해 주셨었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당하니까. 뭔가 오글오글하면서도 살풋살풋 좋기도 하고 낯설면서도 짜릿짜릿하기도 하네요. 예. 저는 이제 사실 축하받고 뭐 칭찬받고 이렇게 대놓고 뭐 이렇게 누가 잘해주고 그런 걸 되게 낯설어요. 한쌤은 그걸 되게 못 견뎌 하시잖아요. 네, 막 좀 오글거리는 정도가 아니고 불편해요. 되게 불편해하는 게 얼굴에 막 나타나잖아요. 네, 이렇게 막 화나게 문화나님처럼 뭘 받으면 막 이렇게 뭐 입이 이렇게 환해지고 이런 느낌이 아니고 뭐 이렇게 해주면 떨떠름해지는 얼굴이 나온 이걸 왜? 막 이러니까. 근데 진짜 마음만은 그렇지는 않은데 그런 거에 있어서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일날 친구들이 보자 그러는 것도 상당히 힘들어요. 왜요? 뭐예요? 그냥 늘 맨날 만나서 술 마시면 되지. 굳이 또 그래서 유일하게 그냥 가족 만나는 게 제일 편했어요. 근데 한쌤 마음은요 안 그렇잖아요. 사실 고맙고 좋기도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왜 그 마음을 솔직하게 표현 못할까요? 솔직한 것보다 막 굳이 내가 주인공이 돼서 막 이러는 거가 막 못 살겠어. 이게 되게 싫더라고요. 아니 넘들은 주인공이 못 돼서 안달인데 왜요? 그냥 좀 되게 멋졌고요. 민망하고 창피하고 그래서 막 저 앉혀놓고 막 박수 치고 노래 부르면 다 죽여버리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그래서 뭐 딱히 이렇게 생일 잔치 뭐 친구들이랑 이렇게 모여서 뭐 하고 그런 거 이렇게 많이는 안 했어요. 대부분 그냥 집에서 저녁 먹고 심지어 남자친구하고도 뭐 이렇게 대대적을 한 적은 없어요. 저는 쌤이랑 정반대인 안 된 것 같아요. 되게 항상 제가 사진 찍을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센터 본능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가운데로 가야지라는 생각을 의식적으로 한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항상 가운데로 당연히 모셔서 찍는 게 너무 당연한 느낌이고 그리고 항상 이렇게 축하받고 와 이렇게 박수 치는 중에 제가 입이 귀에 걸려서 항상 중간에 있고 뭐 이런 거에 너무 익숙하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전 그런 게 좀 불편해서 네. 뭐 싫다기보다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어쨌건 이렇게 딱 앞에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열심히 축하한다고 댓글 올려 이건 되게 좋은데요. 왜냐면 제가 표정 관리 안 해도 되는 상황에서 너무 흐뭇하게 저 마음속으로 상당히 흐뭇해하며 기뻐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눈은 지금 하회탈이 맞아요. 저는 또 뒤늦게 한쌤이 제 생일 선물을 주셨는데 예. 클러치백인 줄 알고 프랑스 파리에서 예. 해외 직구를 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정말 클러치백 저도 제 생에 처음 가져봤어요. 동전 지갑만한 클러치백. 이미지 사진은 그렇지 않았는데 배달이 왔는데 작더라고요. 거기 클러치백에다가 뭔가를 넣어서 주려고 했는데 박스가 커서 못 넣었어요. 그리고 목걸이 하트 모양의 누런 이게 금일까? 아니 인터넷 이미지는 그렇지 않았어요. 이게 남자들이 보통 이런 하트 목걸이를 주는데 제가 지금 한쌤한테 이걸 받아서 제가 오늘 고백하면 가만히 놔두지 않겠다고 윽박질렀어요. 아니 여자들이 좋아한대서 목걸이 이런 거 받으면 내가 선물이라는 게 참 재밌는 게요. 의외로 자기가 좋아하는 걸 줘요.
그렇다. 네, 뭐 자기가 평상시에 잘 쓰고 좋아하고 이런 걸 주는데 제가 이렇게 선물해서 그닥 좋아하질 않았었어요, 사람들이. 쌤 평소에 잘 뭐 쓰고 하는 게 만화책, 플레이모빌, 뭐 게임 CD 이런 거 주면 고양이. 저야말로 고양이들 주고 싶죠. 몇 마리씩 주고 싶고 그런데 쌤 남자친구 연두. 난 그러니까 연두는 좀 탐나던데. 그쵸. 매력 덩어리죠. 요즘 바람나서.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주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특히 이제 여자분들은 그쪽에 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뭘 이렇게 해줘야 되나. 이제 오로지 알고 있는 게 단순 심플하게 액세서리. 그러니까 뭐 귀걸이, 목걸이, 반지 뭐 그런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고른 거예요. 아, 네.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어떻게 이걸 다 사지, 여자들은? 막 이러면. 저 진짜 사실 고백하자면 제가 남자한테 목걸이를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람도 짝 깨고 계시겠지만 제가 남자를 사귀어본 적이 몇 번 없잖아요, 거의. 목걸이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는데 제가 지금 하트 금목걸이를 받았는데 물론 아니, 이걸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인증샷 저기 올려봐요. 내가 얼마나 나름 이쁘게 찍었는데. 이쁘긴 한데 이걸 한 셈이 나한테? 왜 이런? 여자니까 하트지. 그리고 샘은 자꾸 이게 도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걸고 나서부터 자꾸 가렵고. 세트 그러나? 네, 그렇습니다. 참. 근데 참 선물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저도 오늘 샘 선물을 뭘 할까 하루 종일 고민을 했는데. 그런 거 고민하지 말고 주지도 마세요. 왜요? 그게 부담되잖아요. 그러면 왜 나한테는 이런 부담을 지웠어요? 클러치백하고 하트 목걸이. 바라는 것 같아서. 선물 많이 바라더라고요, 여자들은. 진짜 힘들어요. 남자들 같은 경우에 술 한잔하고 말아, 뭐 이러고. 동네 친구들도, 야, 무슨 퉁퉁 이러고 맥주 한잔하고 말고. 근데, 좀 이렇게 잘 모르거나 이렇게 좀, 이렇게 지인인 분들은,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뭘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선물을 지정해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나 뭐가 받고 싶어. 좋은데, 가끔 황당한 걸 받고 싶다라는 애들이 있으면 더 짜증나죠. 그러니까 황당한 거 어떤 거요? 난 그 정도까지 사주고 싶지 않은데 그 정도를 바랄 때 얘는 먹니? 막 이런 생각 좀 들죠. 그러면 솔직하게 난 그 정도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라고 말씀하세요? 그냥 딴 거. 패스. 좀 저렴한 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저는 약간 스타일이 뭐가 가지고 싶으면은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나 뭐가 갖고 싶어라고. 좋네요. 네. 그래서 저희 이번 생일에 저희 최혜윤 AD, 변현주 AD가 돈을 합쳐서 저 가방을 사줬어요. 근데 가방이 원래 되게 비싼 가방인데 정말 4분의 1 가격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었어요. 얘들아, 이거 봐. 이쁘지? 요거 빨리 주문해라. 그런 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해놓고 보니까 혹시 이 아이들이 날 이상하게 생각할까? 이러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들이 아니에요, 선배님. 지정해 주시니까 너무 편하고 좋아요. 이러고 눈을 반짝반짝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전 그것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럴 때 원하는 거 얘기하는 거 솔직한 거 있잖아요. 좋은 것 같아요. 일단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쪽에서 판단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할 수 있겠다 없겠다 얘기해 주면 상처만 안 받으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번 생일 선물 받으면서 참 상처받은 경험이 한 번 있어요.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 승조 아나운서가 저한테 선물을 처음으로 해줬어요. 생일 선물이라는 걸. 서로 생일 챙기는 사이 아니거든요. 예, 저도 그 친구 생일에 쌩깠고. 근데 이번에는 웬일로 해가 서쪽에서든지 생일 선물을 샀는데 저는 그렇게 선물을 사면서 이렇게 틱틱대는 사람을 처음 봤어요. 어떻게 줬길래요? 예. 페이스 오일과 이어폰을 줬는데 선배, 이 페이스 오일은 유기농이에요. 유기농. 보이죠? 유기농. 유기농이에요. 그리고 이 이어폰 핑크색이에요. 딱 무지정표라고 써있죠. 제가 신경 써서 골랐어요. 이러고 틱 던져주더라고요. 이게 좀 전 또 이해할 것 같아요. 왜요? 저도 좀 막 그런 거 줄 때 되게 낯간지러워요. 받아 뭐 이렇게 하지. 아니, 뭐 이걸 뭐 준비해서 왜 뭐라고 그걸 못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소편지 써서 막 이런 거 고등학교 때 이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으니까. 저는 손편지도 막 잘 쓰고, 쌤이 늘 그러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런 말을 입 밖으로 내뱉다 하는 말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거 표현을 하는 거하고 솔직한 거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표현을 잘 못한다고 그래서 솔직하지 않은 건 또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선물이라는 건 결국엔 내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는 건데, 네. 그게 왜 이렇게 제가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해보니까 그 사람이 이걸 좋아할까 안 할까 이런 거보다 그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많이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이 이런 걸 좋아할까 말까 이거 고민하는 게 저 사람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닌가. 그냥 피상적으로만 보고 좀 이런 거 좋아하지 않을까 아니면 아예 상관없을 땐 그냥 제가 좋아하는 걸 줘버리고 왜 두 팔을 올리고 계세요? 쌤 잘못했어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반성했어요. 왜 나는 한쌤이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모를까. 진짜로 심각하게 그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저 좋아하는 거 술밖에 기억 잘 못하더라고요. 네. 정말로. 아니 좋아요. 그것도 매우 좋은데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오는데, 가볍게는 생일이든 무슨 나이든 축하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진심으로 저 사람을 축하하게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사실, 저희 권 여사님 같은 분 상당히 편해요. 현찰이면 되니까. 정말 마음속 깊이 그걸 제일 좋아하시니까, 그리고 어르신들 다 그것도 좋아하고, 다른 것도 좋아하는데, 좀 더 세밀하게 관찰하면, 얘가 요즘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았는데 하면서 탁 주면 되게 기쁠 것 같기는 해요. 네. 내가 뭐가 막 필요한데 누가 그걸 딱 주면, 돈을 떠나서. 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나 마침 이게 필요했는데, 라는 생각이 처음엔 들지만, 그 다음은, 얘가 이걸 어떻게 알았지? 맞아요. 그럴 때 조금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질적으로 좋고, 비싸고, 이런 걸 떠나서. 그러게. 제가 이번에 받은 선물들이 다 그렇게, 내가 필요한 걸 어떻게 알았지? 라는. 사실은 쌤이 지금 주신 목걸이가요. 저는 원래 액세서리를 잘 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겨우 하는 게 그 귀걸이하고 그다음에 손에 끼워져 있는 이 반지는 한글 반야심경 반지거든요. 그 수시로 반야심경을 돌리면서 이렇게 다니는 반지인데 제가 액세서리를 좋아하지 않는 편인데 목걸이가 참 하고 싶었어요. 근데 한쌤이 줬어. 그게 또 오글거리는구나.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역시 제가 점쟁인가 봐요. 네. 누가 한쌤 추정사진하고 올려주셨는데 이분 저 아닌데요? 네. 아닙니다. 예. 네, 아닙니다. 한쌤은 훨씬 이목구비가 좀 또렷하시죠. 입만 빼고. 입이 없죠. 입술이 좀 없죠. 네. 우리 파우스트님이 고민 주셨네요. 한쌤 저 고민 있어요. 한쌤의 첫사랑과 아픈 사랑 말씀을 듣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어쩌죠? 매주 한 번 나오시는 선생님의 첫사랑과 아픈 사랑에 대해 듣고 싶어요. 제 고민이에요. 말씀하시다가 우셔도 돼요. 제 첫사랑, 아픈 사랑. 글쎄요. 뭐가 있지? 쌤 솔직해지세요. 아니 모든 사랑은 좀 아프지 않나요? 저는 모든 사랑을 첫사랑처럼 아프고 힘들어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프다는 건 어떤 의미예요, 쌤? 내 뜻대로 안 되는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좀 누군가를 좋아하면 상당히 내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커지는 게 제가 나는 나만 내가 이렇게 좀 컨트롤러 같은 성격인가? 난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대부분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관심이 있고 좋아하고 마음이 커지면 지배하고 싶은 욕구도 같이 커지는 것 같아요. 그쵸, 쌤. 그게 제가 이상한 게 아닌 거죠. 그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저 그 자연스러운 게 아닌가. 저는 제가 이상한 줄 알았어요. 자꾸 그런 마음이 들길래. 이상한 것 같네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했는데
쌤 이러시게요. 아니 근데 그런 마음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되게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었어요. 내 맘대로 안 되잖아 이 자식이. 일로 가면 일로 가고 빨랑 오라고 그러면 늦게 오고 이거 사달라 그러면 딴 거 사오고 오늘 짬뽕 싫대는데 네. 꼭 짬뽕 먹고 이렇게 내 맘 같지 않다. 그러니까 계속 내 마음하고 동일하게 하려고 하니까 네. 그런 게 힘든데 난 참 그래서 쿨하게 만났다 생각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들면 되게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일 힘들었었던 게 아마 첫사랑이었겠죠. 모르니까. 근데 유일무이하게 처음에 힘든 첫사랑이 끝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그 욕구가 자연스럽기는 해도 조절이 되니까 그다음부터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었던 첫사랑 그때가 이제 제가 파혼을 했었던 그 상대였었던 것 같아요. 네. 그게 너무 미숙해서 그리고 상당히 감성적이었을 때 20대 때 아무것도 모를 때 그게 이제 사랑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사랑이란 이름으로 온갖 제 감정을 막 투사하고 갖다 퍼붓고 그때 이렇게 미친 듯이 돌아갔었던 그게 단지 이 어떤 상대방 남자 때문만은 아니었는데 제가 갖고 있는 현실적이고 본질적인 문제가 많았는데 그걸 그냥 거기 다 쏟아부었기 때문에 저도 힘들고 상대방도 되게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힘들었지만 상대적으로 굉장히 감정적으로 가장 솔직했던 시기가 아닐까요? 그렇죠. 거의 그냥 생 날로 이렇게 사람을 대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건 나만 그런 이렇게 상태가 메롱이었었던 게 아니고 상대방 사람도 상태가 좋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공감을 처음에 했었겠죠. 근데 서로 상태가 안 좋으니까 상황은 더 최악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내가 좀 안정된 상태가 아니었을 때 만나는 사람하고는 그것도 좋은 것 같진 않더라고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첫사랑을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는 감정이 약간은 본인 감정이 조절이 되더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감정이 조절되는 것, 정말로 감정이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안 그런 척, 그러니까 덜 솔직해지는 건지. 그게 아니고요. 솔직하게 내 감정을 한 바퀴 다 돌려봐요. 여기서 이만큼 가면 내 감정이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변하구나. 그 감정을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는 그렇죠. 얘기죠. 네, 겪은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훅 하고 한 바퀴 돌려보면 다시 제자리에 오면 다 소용없는 짓이다. 내가 그런다고 사람 변하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얻는 것도 없고 이 시간에 충실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싸우고 안 되는 것 갖고 싸우는 게 지금 무슨 소용이 있냐. 그래서 막 신경질 나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하더라도 그 과거를 생각하면서 한번 쭉 이렇게 대입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나면 마음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막 처음엔 전화로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려다가 내가 그런 거 갖고 왜 싸우나. 그래서 전화해서 야 오늘 뭐 맛있는 거 먹고 재밌게 놀까? 이렇게 돼서 기분이 서로 나빴다가도 하루를 그냥 재밌게 신나게 지내고 나면 또 이렇게 풀리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여가면 기억에 남잖아요. 우린 관계가 참 좋아. 그 힘으로 또 버티고 또 뭐 권태기도 오는데 또 그래도 우린 또 재밌게 지낼 수 있어. 이런 기대도 되고. 근데 많이 싸우면 끝까지 안 좋더라고요. 왜 흔히 싸우면서 정도 들고 싸우면서 더 돈독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상황이 나빠지면 그 와르르 무너져요. 상황이 좋을 땐 돈독해질 수도 있는데요. 한쪽이 상황이 나빠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게 계속해서 상처가 이렇게 드러나거든요. 탄난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한테 아무리 힘들고 짜증나도 상처받을 만한 그 단어나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어른들이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말 같아도 실질적으로는 남는 건 그 말 때문에 받은 상처. 그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앞뒤 없이. 사실은 끝까지 입 밖에 내뱉어서는 안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건 솔직한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죠. 상처 주려고. 그래서 솔직한 거가 되게 공격적일 때가 있거든요. 네. 나 또 왜 이렇게 공감하지만 울컥울컥한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하얀 거짓말이라는 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때 어떻게 솔직해지고 또 어떨 때 내 마음을 숨겨야 되는지 그거는 정해진 답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건 이 사람과 내가 맺고 있는 관계가 어떤 것인지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처음부터 얼마 만나지도 않았는데 뭐 솔직하게 뭐 이거는 제가 사귄 것 같고요. 관계라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일 때문에 만난 관계, 이건 표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관계지만 사실상 우리가 이렇게 만나오면서 경험한 것들이 관계거든요. 정말 문화나랑 저는 그냥 일대로만 만난 사람이 될 수도 있지만 또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경험을 통해서 또 어떤 결과가 달라지잖아요. 그런 관계는 또 다른 모습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솔직할 수 있는 거를 고민을 하고 생각을 해봐야죠. 나는 늘 솔직해 이러면서 말하는 거 되게 무례하다고 느낄 때도 되게 많아요. 예. 저도 어느 순간 저는 참 솔직한 사람이지만 입을 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순간 멈춤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그 당시에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면 상대가 상처를 받을 게 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는 입을 닫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메시지로 심하게 서로 감정이 확 상했는데 거기서 더 가지 않는 거죠. 일단은 멈춤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누가 먼저 어떻게 그걸 풀 것인가의 문제인데 상대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인 말을 또다시 걸어오기 시작했을 때 20대의 저 같았으면은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얘기죠. 어따 대고 네가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나한테 그렇게 하는데 저도 나이를 먹었나 봐요. 그 일상을 그냥 저도 받아주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이면에는 그게 있는 거죠.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사람과 나 사이의 관계가 하루 이틀 되는 관계가 아닌 경우에 그 시간들을 다 부정하는 게 싫은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시간이 아무것도 아니었나? 이렇게 끝내도 되나? 그건 아니지 않나? 그리고 사실은 끝까지 그 관계를 내가 더 좋게 만들 수 있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는데 저는 늘 항구적인 약간의 두려움이 있는 게 어떤 부분이냐면은 제가 연애를 안 한 지 거의 10년이 돼가고 있는데 20대 때의 저와 그 30대 초반에 제가 연애를 할 때는 그 느낌이었어요. 오빠 해줘. 오빠 해줘. 해줘. 그러면은 오빠들이 해줬어요. 좀 말 그대로 제가 원하는 걸 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저는 나이를 먹었고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좀 조절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하기 시작했고. 근데 다시 연애를 만약에 시작하게 됐을 때 멈춰졌던 그 시점에서 제 모습이 다시 나올지 아니면 좀 변화한 모습이 나올지 확인을 해본 바가 없기 때문에 거의 10년 동안 빨리 확인해 보세요. 아니 누구랑요? 하나도 안 변했을 거라고 또 알게 되실 거예요. 근데 그건 되게 재밌네. 남자친구한테 뭘 해줘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안 그랬어요. 뭘 해라라고 얘기했어요. 너 이렇게 해라. 너 저렇게 해라. 똑바로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했어도 나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얘기는 거의 안 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약간 어리광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유일하게 그 사람한테만. 좋은 거죠. 어리광도 부리고 뭐. 되게 어리광이 좀 많아져서 그래서 항상 저는 제가 원하는 사람은 오빠 같은 사람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어리광을 받아줄 수 있는. 그 좋네요. 네. 근데 오빠 같은 사람, 오빠 별로. 한샘의 친오빠, 네. 한샘의 친오빠 말고요. 그러니까 오빠라고 하면 저는 막 오빠 뭐 이런 나 진짜 친오빠한테 오빠 이래본 적이 거의 없어요. 그럼 뭐라고? 저기요. 내지는 오빠? 유미 애비야? 맨날 이러는데 되게 그러니까 좀 어려워가지고. 그냥 그런데 이제 동네 오빠들한테는 오빠 잘했는데 오히려 친오빠한테는 좀 어려워서 그렇게 못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오빠라는 호칭을 남자친구한테만 썼어요. 그렇게 애칭으로? 네, 애칭으로. 나 오히려 진짜 남자친구한테는 오빠밖에 또 잘 못하겠더라. 오빠라고 했고 일반적으로 학교 선배들은 다 선배입니다. 무조건 다 선배입니다. 그렇게 애교가 있으셨군요. 왜요? 그냥 뚝뚝 묻어나지 않아요? 모태 애교라고 그러더만. 뭐 표정만 봐도 저도 나름 애교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쌤은
확실히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왜 이 자리에 우리 정승주 아나운서가 앉았을 때 여러분 기억나세요? 혹시 그 문희장의 끌림 할 때 한쌤이 그때 얼마나 조신해지고 말도 예쁘게 하고 여성스러워지는지 여러분 그때 깜짝 놀라셨죠. 그러니까 한쌤이 남자 앞에서는 여자예요. 그럼 내가 여자지 무슨 말인가? 나 근데 그렇게 조신해지고 되게 예뻐지세요, 쌤. 남자가 앞에 있는데 피지 그럼 얼굴이. 저는 사실 약간 터프해지잖아요. 남자가 옆에 있으면. 그래요? 잘 모르겠어요. 어쨌건 남자 앞에서 뭐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은 근데 그렇게 조신해진 게 아니고 좀 낯설어해서 그럴 거예요. 근데 사실 좀 중요한 건 내 모습을 이렇게 어떤 상황에서 보여주는 것도 말보다도 내 행동이나 이런 것도 솔직한다라는 게 정말 우리가 이게 솔직한 건가 아닌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더 많아가지고. 왜냐하면 가식도 되게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러니까 그 외에 내숭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내숭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의미에서는 포장된 가식. 그게 이제 때때로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죠. 그게 윤활유가 되기도 하고. 그걸 타고난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숭을. 저는 아니에요. 그래요. 없어요. 한샘님이 내숭과라고 우리 시드니아님께서 콕 찍어주셨네요. 정확하십니다. 예, 저 내숭 맞아요. 전 빨리 남자 만나서 돌변할 거예요, 젠장. 우리 병아리 감별사님, 저는 예전 여친들이 어리광 부리기도 하고 한샘처럼 명령하기도 한 입장에서 둘 다 피곤한. 그쵸.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그렇습니다. 예, 뭐 연애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자연스러움님께서 언니들 예전 만남을 가진 분들과의 애칭 듣고 싶어요. 한샘 표정 갑자기 일그러졌네요. 애칭 별로 없습니다. 아니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름 부르셨어요? 아니면 야? 이러셨어요? 어떻게 그냥 뭐 나이 많은 오빠 이러고 뭐 아니면 뭐 형 그러고 야 뭐 이러고 위아래 없이 짜샤 뭐 이러고. 그러면 그분들은 쌤을 이름 부르셨어요 그냥? 이름 부르죠. 저도 이름 부르고. 아 그러면은 진짜 죄송해요. 오글거리는 질문 한 번만 할게요. 앞으로 연애하시면 어떤 애칭으로 부르고 듣고 싶어요?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이름 부르면 되죠. 아니 뭐 특별히 뭐 애칭에 뭐 그냥 뭐 이름 전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요. 이름이 있는데 뭐 호박이, 펌킨 뭐 이러게요. 뭐 스윗 뭐 이러려고 됐거든. 근데 저야말로 사실은 진짜 이름을 불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이름이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네. 불러줄 때. 네. 왜냐하면 어느 순간 쌤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누구야? 뭐 예를 들어 희정아라고 이름을 부르는 걸 잘 못 듣고 살지 않나요? 그렇죠. 예. 집에서도 잘 못 듣고 사는데. 주로 뭐 막내야 뭐. 그렇죠. 그러니까 집에서 부르는 호칭으로 부르거나 언니, 선배, 또는 직함. 그렇죠. 그런 식으로 무난하, 중전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만약에 연애를 한다면 그 사람은 저한테 희정아라고 그 사람만 나한테 그렇게 불러줬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정하게. 아마 남자분들이 잘 모르시는지 아니면 뭐 여자도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서로 이름 불러주는 게 제일 섹시한 것 같아요. 좋다. 앙. 그렇게 이름 이렇게 제대로 지긋하게 부르기가 쉽지가 않아요. 앙. 정말 이름 부르고 싶다. 앙. 네. 양이 엄마. 저 이거 되게 듣기 싫어요. 내가 왜 제대로 엄마가 됐는지. 여기 세태오르님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다고요. 남자친구한테만 제가 부르라고 할 거라고요. 네.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진짜 좋은 얘기 해주셨어요. 그림자님인데 싸우기만 하면 돈독해지지 않아요. 싸우더라도 결국에는 서로를 이해해야 더 돈독해지죠. 맞아요. 싸워서 정드는 게 아니고 싸워가면서 왜 싸웠는지 알고 이래서 싸웠구나 이해하는 거.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면 그냥 미루어 짐작해서 혼자 이해하고 끝나면 되는 거예요? 솔직하게 이해하면 또 싸우겠죠. 근데 싸우면서 이해를 하려면 중요한 건 이제 나는 왜 그런지 먼저 고민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왜 그런가? 난 왜 화가 났을까? 사실 모든 문제는 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상대방도 그럴 때 싸울 때는 일단은 서로 탓하지 말고 내 탓을 하면서 좀 시간을 가지면 내가 이래서 민감했구나. 내가 이러한 성향 때문에 이런 거에 내가 신경 쓰는구나. 이렇게 일단 나를 알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움직인다라는 걸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거는 저 사람 마음 우리가 알 수는 없는데 내가 야라고 하면 제가 너라고 할 거라는 걸 이해하라는 거죠. 내가 좋게 안 왔는데 또는 내가 하는 방식 때문에 제가 이렇게 반응한다라는 거 이걸 이해하시는 거지 상대방 마음을 이해하는 거 그거 좀 오만한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기 전에 내 마음, 내 행동, 내가 왜 이러는지부터 이해하시면 싸우면서도 조절이 될 거고 또 그 상대방이 어느 지점에서 상처를 받는지를 안다면 내가 참는 게 그게 노력이고 사랑이겠죠. 그런데 그 조절 안 될 때 그냥 막 다 쏴버리잖아요. 그럴 땐 그냥 끝장내자 이런 거죠. 이렇게 따다다다다다다 하는 스타일 아니시잖아요, 한쌤. 네. 그냥 그만. 나중에 얘기하자라는 스타일이고 근데 계속 이렇게 좀 시비를 걸거나 이렇게 계속 이렇게 말꼬리를 잡거나 하는 타입의 사람이 있으면 그럼 한번 우리 제대로 얘기를 해볼까? 이럴 때는 걔는 죽은 거예요. 밤새 내 얘기를 들어야 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근데 이제 욱해서 승질 낼 때도 있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게 내가 이렇게 어릴 때부터 좀 욱하는 데도 있고 싸움도 많이 하고 하도 많이 하고 뭐 불합리한 걸 못 참고 난 항상 너무 공평한 기회를 못 받았어. 이런 분노도 되게 많았고, 내가 생각하는 자유는 모든 걸 공평하게 주어지는 노예 해방처럼 그런 거에 대해서 늘 분노하는 마음 때문에 좀 욱하고 좀 감성적일 때가 많았는데 그러고 나서 내 속이 편한 적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그 치킨집에서 애 유치원에 보내달라고 했었던 어머니 고민처럼 네. 1시 50분까지 갖다 달라고 했는데 30분 일찍 갔다 와서 식었다. 그래서 뭐 싸웠는데 뭐 감정이 생겼다. 네. 이런 얘기 들었을 때 너무 공감해요. 저도 뻑하면 신고하는 애고 따지는데 결국엔 내가 그 사람한테 뭐 그렇게 상대를 했을 때 나중에 심정이 안 좋은 건 제 자신이기 때문에 그런 게 마음이 불편한 게 이게 어렸을 때는 내가 아직 분노가 안 삭혀서 그래. 내가 더 해대지 못해서 그래. 내가 이걸 못 이겨서 그래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잘 싸우고 이기고 해도 기분이 나빠요. 맞아요. 이거는 내가 잘하는 짓이 아니다. 이렇게 해서 나는 통쾌해지고 상쾌해지고 깔끔해지는 애가 아니다. 그냥 안 싸우고 안 대드는 게 제일 내가 속 편한 일이다 생각하니까 넘어가면 처음에는 이제 잠자다가 팰 걸 그랬나 막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왜 그랬지? 막 다 죽었어. 이랬다가도 시간이 지나면 그러길 잘했다. 오히려 그 방법을 썼을 때 나중에 더 후회가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감정에 솔직한 거 좋은데 진짜 솔직한 내 감정이 뭔지 나한테 느껴지는 거 있죠. 상대방한테 내 감정을 솔직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감정이 나를 어떻게 다루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말빨하면 한 말빨 하는 사람이라 그렇죠. 20대까지만 해도 욱해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저도 쌤처럼 그냥 이렇게 멈춤을 하기 시작했는데 상대에 대해서 화가 났다는 게 아니고 내 감정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잠깐 멈춰서서 나를 돌아볼 시간이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상대랑 그럴 때는 눈을 못 마주치겠어요. 상대 얼굴을 못 보겠고.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내 안에 나를 솔직하게 바라봐야 될 시간이기 때문에 다른 쪽을 바깥쪽을 향해서 눈이 가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일단은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솔직하게 대면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그 계기를 제공한 상대방의 눈을 다시 맞출 수 있을 것 같고 상대방과 대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쌤과 저도 지금 막 이렇게 되게 좋지만 한때 살짝 감정적으로 살짝 대립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뭘 살짝이야 대놓고 그랬지. 쌤이 대놓고 그랬잖아요 저한테. 자, 이거 따져봅시다. 공격에는 여러 가지 공격이 있어요. 수동적 공격이라고 일시갈굼과 무시와 그런 공격도 있어요. 뭐 어쨌건. 네. 아무튼 그때도 제가 샘 눈을 사실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서로 이제 각자 살짝 멈춤을 했다가 이제 다시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시작한 게 아니고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적인 얘기들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쵸? 예. 근데 그 과정 속에 그 이해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과정을 희한하죠. 대리기사님 왜 저희 보고 싸우라고 그러죠? 저희 싸움 안 됩니다. 예. 싸움 안 되고요. 왜냐하면 이미 서로 한번 부딪혔던 적이 있기 때문에 피해갑니다. 예. 아까 네덜란드에서 이제 들으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그래요? 되게 반가웠어요. 이렇게 올려주셨거든요. 나 네덜란드 너무 좋아. 가고 싶으시지 또? 네, 북유럽. 네, 몰라잉님께서 네덜란드입니다. 항상 듣고 있었는데 한쌤 엄청 궁금했었는데 반갑습니다. 문하나님 화이팅. 문하나님 엄마로서 사랑합니다. 모든 방송 따라가면서 듣고 있습니다. 한쌤 네이버에도 잘 안 나옴 궁금해서 크크 하셨는데 한쌤은 신비주의시고요. 오로지 우리 환자분들을 위해서만 공개하셨습니다. 신비주의 그렇게까지 심하게 갈 생각 없었는데 몰리네요. 조만간 저 커밍아웃 할 거예요. 거짓말. 아니 하지 마세요. 할 거예요. 아니 하지 말라고. 왜? 아니 청취율 떨어진다고. 괜찮아. 난 상관없어. 나 좋다 한 분만 있으면 돼. 네, 아우 고맙습니다. 예, 정말 아니 날 가려서 청취율이 높았다는 거야? 내가 커밍아웃을 해서 청취율이 더 올라간다라는 거에 내 허벅다리를 걸어요. 그런 거 걸지 마세요. 쓸모없는데 걸어야지. 달덩이님께서요. 저는 20대와 30대 초반까지 화가 나도 항상 참았어요. 그래서 얻은 건 화병인데 지금은 이 화병을 치유하는데 화나면 그냥 화내는데 막 그냥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 그 사람들이요. 중용, 뭐 중도, 그리고 뭐 중간, 뭐 중심 이런 얘기를 되게 좋아해요. 중자를 가운데 있는 거. 근데 가운데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요? 늘 가운데만 있으면? 근데 거기가 정말 가운데일까?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닐까요? 양극으로 왔다 갔다 해본 적이 있어야 가운데가 대략 어디쯤 좀 아는 거예요. 미친 듯이 화도 내보고 안 돼서 비굴하다는 느낌을 받으면서까지 한번 짜부러져서 참아도 봐야 그 중간 어디쯤이 내 자리인지는 알거든요. 저도 뭐 지금 뭐 좀 참는다 하지만 옛날 버릇 개못 줘서 뭐 이렇게 다시 열받을 때도 있고 그러다가 이리저리 저도 뭐 할머니 사진 좀 자꾸 올리지 마세요. 저 심지 고양이 할머니. 나도 저거 닮았다는 얘기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싫어요. 나 늙으면 저렇게 될 것 같아. 아니야. 근데 화를 참았다면 화를 내보기도 하고요. 내가 화를 너무 내는 게 내 몸에 맞는지 안 맞는지도 알아봐야 한 내봤자 내 몸만 상하더라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생각보다 난 화를 참는 게 더 체질에 맞네라고도 느낄 수도 있어요. 네. 이게 맞고 저게 맞고 없어요. 그러면서 조절해가면서 나다운 중간이거든요. 전 중자에 그 가운데에 찢어진 그게 그냥 자기라고 생각해요. 세상에 내 자리 있잖아요. 근데 남들 다 많이 가는 데가 중도가 아니라는 거죠. 저 이번에 중도 뭐 이런 이 선거 때 중도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이제 좌도 아니고 우도 아니니까 중간이라는데 언제부터 그런 얘기가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슬슬 그 중간이라는 거에 대해 사람들이 인식하게 된 게 이제 양쪽에 대한 것들이 우리가 읽혀질 때 중간을 알 수 있으니까 화 내보십시오. 진짜 기염을 토하고 쓰러질 때까지 화도 내봐야 돼요. 왜 너무 화내서 어지러워서 쓰러지고 이런 데 있어요. 저도 그 거의 이렇게 까무라질 때까지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분노에 떨면서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저도요. 예, 그럴 때 이제 몸 상하는 게 느껴지잖아요. 네, 맞아요. 뭔가 검은 암덩어리가 내 몸에서 올라오는 게 느껴져요. 독소가 몸에 쫙 퍼지죠. 맞아요. 여기 머리 끝까지. 네, 맞아요. 진짜 암 걸리더라고요. 진짜 쓰러져요. 네. 네. 그래서 이게 분노는 그냥 병이구나. 그리고 그래서 진짜 뭐가 좋아지는 것도 없구나. 근데 내 감정에 스스로한테 한번 솔직해져 볼 필요는 있는 거죠. 근데 어쩌면 잘 참는 게 더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이분은. 근데 진짜 본인한테 맞는 거. 뜻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그런 말을 거듭 써서 상처를 실수가 몇 번 거듭되면서 제 화법의 문제를 알게 됐지만 나중에는 그런 말이 아닌데도 예민해진 상대가 그런 말처럼 받아들인 걸 알고 어떤 말을 써도 그렇게 느낄까봐 발만 동동 굴렀어요. 한번 신뢰가 깨진 뒤에 트러블이 계속되니까 사랑하는 마음까지 의심받았는데 사실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지만 한쌤이라면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에? 뜻하지 않았는데 모르고 무슨 말을 썼는지를 모르겠어요. 거듭 써서 상처를
실수가 몇 번 거듭되며 제 화법에 문제가 되었지만 나중엔 그런 말이 아닌데도 예민해진 상대가 그런 말처럼 받아들인다는 걸 알고 되돌이키기가 힘드셨다. 한 번 깨진 신뢰 얻기 힘들어요. 맞아요. 신뢰가 한 번 깨지면 참 힘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렇다면 그 상대방한테 조급해하지 말고 신뢰 받을 때까지 계속 노력하세요. 만약에 본인이 또 못 참고 또는 본인의 어떤 습관대로 계속 돌아간다면 그 사람이 떠나겠죠. 맞아요. 예. 그래서 한 번 깨진 신뢰가 깨지신 게 아니고 이 부분의 문제는 본인이 왜 정말 그렇게 말하는지 그리고 내가 그거를 스스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게 제일 관건인데 관계에서 참 이런 게 회복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사랑하는 마음까지 의심받았다는데 네. 그 마음을 아는 건 말이에요. 맞아요. 맨날 욕하면서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농담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수준의 행동을 계속하면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몰라요. 예. 예, 예를 들어 계속 때리면서 널 사랑해서 때렸어. 이거는 미친 거죠. 네. 예. 상대방도 그런 걸 병들을 그렇게 길들여진다면 그 좋은 건강한 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의심을 받은 거 본인은 충격일지 모르겠지만 그분한테는 더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상대방한테는. 그렇죠. 이럴 때는 방법이 없네요. 인내심을 가지고 더 많이 노력하는 수밖에. 예, 계속 그분이 신뢰를 회복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건 기준이 돼버리잖아요. 그걸 어떻게 추구하겠어요? 신뢰를 회복하는 거 이 정도면 신뢰 회복했니라고 물어볼 수도 없고. 맨날 물어볼 수도 없고. 오늘은 0에서 10까지 몇 정도야. 맨날 물어보고 내가 얼마나 하면 되겠니. 이건 더 그 상대방한테 모욕적인 거일 수 있거든요. 일단 마음을 어떻게 바꾸셨으면 좋겠냐면 저라면 이 사람을 지키고 계속 만나고 싶으면 신뢰를 회복하는 데 도움되는 게 아니고 욕 먹을 거 먹고 그 사람의 미움받을 거 받고 의심받을 거 받는 거에 있어서 마음을 놓으시는 게 제일 좋고 차라리 놔버리시고 예, 놓으시고 하지만 내 마음은 진심이 통할 때까지 계속 그와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안 되신다면 빨리 생각을 바꾸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사람도 지치니까 감정의 동물이고 하다가 나 할 만큼 했는데 나 이제 손 털고 돌아설란다 라는 마음이 사실 들 때 있거든요. 근데 저는 끝까지 바닥까지 한번 해보신 다음에 돌아설 때 차라리 가볍게 편하게 사실 돌아설 수 있거든요. 한 큐에 돌아설 수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해보는 데까지는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왜냐하면 결코 쉽게 사람에 대해서 포기하는 건 아닌 것 같다라고 최근에 제가 그런 걸 좀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려는 노력.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쌤, 우리 시간을 누가 훔쳐갔나 봐요. 벌써? 네, 쌤, 가세요. 그러게요. 나 오늘 생일방송 특집인 줄 알았는데 밤샘 온라인 톡. 네, 쌤 너무 아쉽지만 우리 또 다음 주에 만나요. 오늘 고맙습니다. 생일 축하해요. 여러분 오늘 축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글오글하지만 I love you. 국민라디오